안녕. 오늘 찍을 영상은 곧 설날이고 하니까 좀 연휴 동안 읽을 수 있는 시집을 한번 추천해 보려고 다시 책 관련 영상으로 돌아왔어. 음, 일단은 나는 정말 시를 좋아하고 시를 쓰기도 하는 사람이라서 입문자 그 책을 이제 시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시 읽는 것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들이 좋을까? 그리고 음 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를 읽는 게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서 잔뜩 뽑아왔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볼게. 정말 약간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일단 다 준비해봤어. 이 중에 네 취향 하나는 있겠지라는 그 마음으로 준비해왔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 일단 빨리 본론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완전 입문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이야. 되게 그래서 좀 더 가볍고 좀 투명하고 그런 시들을 가지고 와봤어. 일단 이 세 권의 시들을 가져왔는데 가능세계, 백은선 시인의, 그리고 우렁차는 우는 사람에게 좋다, 그리고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유선의 시인의 시집이 있어. 일단은 백은선 시인의 시는 굉장히 재미있어. 이 세 권의 시는 재미야. 재미있고 되게 읽으면 투명한 느낌이 들어. 근데 우렁차는 우는 사람에게 좋다는 살짝 슬픔에 대한 시야. 근데 그래도 투명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봤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한 번씩 읽어볼게. 우렁차는 우는 사람에게 좋다부터 읽어보도록 할게. 나무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떨어졌다. 이런 밤은 너무 서정적이어서 지금이 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좋겠다는 말로 조율되는 일이 있다면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없을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춘당지를 도는 동안 발 아래 젖은 구절주 꽃이 스쳤다. 유리온실 안에서 뿌리파리가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깜짝 놀랄 만큼 차가워서 나는 이게 마지막 시 야행의 마지막 구절인데 우왕차는 우는 사람에게 좋다는 제목에서 보다시피 슬픔에 대한 시야. 근데 그 슬픔을 굉장히 윤술이 비치는 유리컵으로 내가 슬픔을 투과해서 보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나는 조금 살짝 슬픈 시를 읽고 싶은데 너무 어두운 시를 읽고 싶잖아. 너무 인간의 심연을 막 닫고 인간의 심연을 막 파헤치는 그런 건 싫어. 근데 난 조금 울적한 시를 읽으면서 새벽 감성을 타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추천해. 이 밖에도 또 읽어볼까? 한 시를 낭독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구절들을 조금 읽어줄게. 이런 게 진짜 사랑이라고. 바람을 가르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애쓰는 것이. 이 계절에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서로의 사진을 담았어. 계절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담는 것. 손을 내밀어 있었던 적도 없는 아이를 기다리는 일. 디디고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 아직 살아있는 거 맞지?
이런 것도 있고. 희미한 빛을 따라 걸으며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이런 게 어둠이라면 어둠은 다시 빠져나갈 수 없는 경계인데. 자, 여기까지. 남은 거는 찾아서 읽어보는 걸 추천할게. 엄청 좋아. 그리고 가능세계라는 시집은 백은선 시인의 시는 되게 재밌게 읽혀. 되게 세계관이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여기에 나는 책 뒤편에 있는 짧은 글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프레임 바깥에 서 있다. 너는 종을 치고 나는 잊히지 않는 한 단어를 생각한다. 너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나는 너를 생각한다. 이 소설은 죽은 사람이 들판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구름이 간다. 첫 문장이다.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건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 섬. 나는 눈이 먼 숲. 섬의 손끝이 볼에 닿자 차가운 물이 발 아래로 뚝뚝 떨어진다. 이것은 빛을 숲이라고 믿는 망자에 대한 소설이다. 구름이 깜빡이며 네 얼굴 위로 그림자 쏟는다. 두 번째 문장이다. 나는 창백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세 번 불리면 결국 돌아보게 될까? 나는 너를 부르고 너는 불 속에 누워있다. 눈을 꽉 감고 귀를 틀어막고 노래해봐. 섬. 이 뒤에 좀 더 있는데 시간상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 여기는 나는 종이배 호수 이 시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 시도 되게 슬픔이 투명해. 되게 이 세 시는 좀 내가 생각하기에 비슷한,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은 다른데 또 투명하게 반짝이는 느낌? 그러니까 투명하게 반짝이는 눈물? 이런 느낌이라서 좋아해. 그래서 백은선 시인의 가능세계도 추천합니다. 다음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이거 개인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추천해줬을 때 반응이 많이 왔던 시야. 나도 되게 좋아했었던 시인 것 같아. 인덱스가 엄청 많지. 뭘 읽어줄까? 충돌에 관한 사고 실험을 읽어줄게. 내면이 사라진 행성을 상상할 수 있니? 인간과 똑같이 생긴 생물들이 밥을 먹고 운전을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때로는 글을 쓰고 운동을 하고 잠에 들지만 그들의 내면이 죽어버린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니? 고통을 모르면서 종이에 손이 베이면 신음을 흘리고 슬픔을 모르면서 장례식장에서 넥타이로 눈물을 닦는 색을 모르면서 노을이 지는 하늘에 대고 셔터를 누르는 안으로부터 죽어버린 생물들의 세계를. 그리고 되게 재밌는 시가 있었어. 제목이 이 시와 같아.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 시가 있는데 이 시는 낭독하지 않을게. 이거는 직접 읽는 게 더 재미가 있거든. 그래서 사랑을 멸종으로 바꿔 읽어도 말이 되고 멸종을 사랑으로 바꿔 읽어도 말이 돼. 이거는 사랑에 대한 시집이야.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사랑을 하고 있다. 짝사랑을 하든 썸을 타든 연애를 하고 있다 하면 난 이제 새벽 감성의 이 시집을 읽어보는 걸 추천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김조연 시인의 월드를 내가 따로 소개해 줄 건데
그 월드도 좀 괴를 같이 돌아. 좀 사랑에 빠졌을 때 혼자 새벽 감성에 읽기 좋아. 그 다음에는 조금 완전 생 입문자는 아닌데 그래도 난 아직까지 시를 읽는 게 조금 어려워. 근데 시를 몇 권 읽어보긴 했어.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시야. 나는 개인적으로 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하는 사람한텐 시선집을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이렇게 시가 이렇게 있으면 허수경 시인의 시집인데 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다른 시인들이 이 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감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거든. 그래서 물론 이렇게만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닌데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서 읽기가 편한 것 같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해주자면 허수경 시인 시인의 시선집 빗속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 이거 추천할게. 허수경 시인은 나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라는 시집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허수경 시인의 딸기라는 시를 내가 사랑하는 친구한테 쪽지로 줬던 기억이 나. 어디 있지? 기다려. 응, 274쪽. 그리고 여기에 진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진짜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시인들이 이렇게 짤막한 글들을 써놨어. 그래서 이 시들을 읽으면서 가끔씩 좋아하는 시인을 발견하면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래. 일단 딸기라는 시를 읽어줄게. 274쪽. 딸기. 당신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딸기의 계절. 딸기들을 훔친 환한 봄빛 속에 든 잠이 익어갈 때 당신은 왔네. 미안해요. 기다린 제 기척이 너무 시끄러웠지요? 제가 너무 살아있는 척했지요? 이 봄, 핀 꽃이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미끄러운 나비 날갯짓에 익어가던 딸기처럼 살았지요? 아주 영영 익어버린 봄비처럼 살았지요? 당신이 나에게로 왔을 때 시고도 달콤한 딸기의 계절. 바람이 지나가다가 붉은 그늘에 앉아 잠시 쉬던 시절. 손 좀 내밀어 저 좀 받아주세요. 푸른 잎 사이에서 땅으로 기어가며 익던 열매 같은 시간처럼 받아주세요. 당신이 왔네. 가방을 내려놓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네. 저 수건, 태양이 짠 목화의 숨, 작은 수건에 딸기물이 들 만한 저녁 하늘처럼 웃으며 당신이 딸기의 수줍은 방으로 들어와 불그레해지네. 저 날숨만 한 마음속으로 지던 붉은 발걸음 하나. 미안해. 이렇게 오라고 해서요. 미안해. 제가 좀 늦었어요. 한 소쿠리 가득한 딸기 속에 든 붉은 비운을 뒤적이는 빛의 손가락 같은 간지러움. 당신이 오는 계절. 딸기들은 당신의 품에 얼굴을 묻고 영영 오지 않을 꿈의 입구를 그리워하는 계절. 나는 만약에 남자친구,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순간이 온다면 난 딸기를 이렇게 쪽지에 써주던 낭독을 해주던 아무튼 딸기로 고백할 것 같아. 너무 달콤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노란색 인덱스인데 이 딸기만 초록색 인덱스로 해놨어. 나중에 고백 공격할 때 써먹으려고.
아, 너무 좋은데 이 눈동자라는 시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만 낭독을 해줄게. 눈동자. 죽은 이들 봄 무렵이면 돌아와 혼자 들판을 걷다 새로 돋은 작은 풀의 몸을 만지면서 죽은 이들의 눈동자 자꾸자꾸 풀의 푸른 피부 속으로 들어가다 마치 숲이 커다란 눈동자 하나가 되어 그 눈동자 커다란 검은 호수가 되어 검은 호수가 작은 풀끝이 되어 나를 자꾸 바라보고 있는데 내버려 두었다네. 죽은 이들이 자꾸 나를 바라보는데 그것도 나의 생이었는데. 그 숲에는 작은 나무집이 하나 있었다. 집 앞 닫혀진 문 앞까지 걸어갔다. 집 안은 아직 겨울이었고 결혼 대신 시를 신랑 삼았던 여성 시인이 있었다. 시인의 저녁 식사에 올려진 양의 눈동자, 이방의 종교처럼 접시에 올려진 양의 눈동자. 여성 시인을 신부 삼은 시는 물끄러미 바라보다 시를 쓴다. 에이나, 이 저녁에 나는 당신의 눈동자를 참아 먹지 못해. 눈동자를 정노라. 라고. 자, 이 시선집. 빗속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은 얼마나 많았던가 라는 시선집도 나는 추천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시창작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허수정 시인의 시들이 좀 간간히 나와. 그리고 다음은 여름 상설공원. 이건 난 여름마다 꺼내 읽는 책인데 이것도 되게 편안하고 되게 투명해. 나는 인문시는 좀 투명한 느낌이 드는 시를 좀 추천하는 편이야. 왜냐면 너무 딥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거든. 적어도 나는 좀 그랬어서. 두 손을 모으니 더욱 커지는 불꽃. 기도한다. 구름 너머의 달을 위해, 길과 빛을 위해, 작은 창을 두드리는 고양이를 위해. 저마다의 언어로, 저마다의 침묵으로 신이 찾아와 기도를 들어줄 거야. 한때 나의 카톡 배경화면 사진이 이거였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모든 계절을 한 번에 살아내는 건 어떤 기분일까? 성실한 것일까? 어쩔 수 없는 것일까? 그건 봄에도 겨울을 사는 사람만 알 수 있어. 한 계절에 마음이 묶이면 모든 계절이 뒤섞여 들어오니까. 선착장에 묶인 오리배처럼 나는 괜히 다리가 아파 손을 꽉 쥐었다. 눈을 감으면 물결 위를 넘실거리는 기분. 여름 상설 공연이었습니다. 박은지 시인의 시. 진짜 여름에 되게 여름 밤에 선풍기 틀고 보면 되게 느낌 있어. 약간 하이볼 깔짝깔짝 마시면서 하면 이제 하이볼에 한번 취하고 이 하이볼과 함께 이 시집을 읽는데 자신에게 한 번 더 취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나는 2번 취하게 되는 그런 이제 뽕맛 죄송해요. 시인분께 죄송합니다. 또 그런 시입니다. 여름마다 꺼내보는 시예요. 여름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름과 같이. 그리고 정말 최근 현대 시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인 김조연 시인님인데 월드랑 검은 양색이.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월드를 더 좋아해. 진짜 월드가 특히 그 1부, 2부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시인의 말처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해. 영혼은 견디지 못한다. 빛과 어둠 사이의 깊은 믿음을, 약속을 지키기로 해서 어겨지는 사랑을, 일종으로서 말하는 이야기를 다른 종들이 듣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축복을 이기는 저주인지. 이 다음이 있어서 이 다음에 이었을 수만 있다면. 너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방금도 읽고 왔는데 뭘 읽어줄지? 초라할수록 보여줄 게 많아. 아직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만큼이나 많아. 시 한 편을 낭독할까?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짧은 시를 한번 찾아볼게. 짧은 시가 없다. 알아서 찾아보시길.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약간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약간 미래와 현재를 넘나드는 느낌? 좀 붕 뜨는? 꿈을 꾸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해. 그래서 김중현 시인의 월드 추천하고, 검은 양세기도 되게 난 재밌게 읽었어.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삶을 다시 원하고, 그건 너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너라면 주어가 나라서 이건 시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시라서. 자기가 시인 줄도 모르는 시라서. 이 페이지는 찢어지지 않고 다음 페이지에 영원히 먼 배경이 된다. 봄날처럼, 봄날이 아닌 것처럼, 봄날이란 건 있기도 없기도 하다는 것처럼, 네가 믿는 세상의 끝 봄날, 우리는 잘못하면 지옥이라도 가지. 너는 어디에 갈까? 그게 영원한 문의 슬픔이고 슬픔의 영원한 문이니까 납득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새로움은 시작되니까. 되게 실험적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김중현 씨는 좀 젊은 시인분이라서 그런지 되게 언어로 되게 실험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나는 여기서 환영의 안쪽이라는 시를 가장 좋아해. 만약에 검은 양 세기를 읽을 기회가 된다면 환영의 안쪽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 자, 여기까지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인문 시집을 한번 뽑아왔어. 입문서는 딱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진짜 내 취향이 있고 먹어왔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문자 테러 하고 싶다. 이런 시집들을 가져왔어. 일단은 김소연 씨 수학자의 아침도 있는데 그건 되게 유명하니까 이제 김소연 시인의 촉 지나는 밤과 눈물이라는 뼈, 그리고 이채 시인의 죽은 눈을 위한 송가를 가져왔는데
이 셋 다 좀 약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정제된 슬픔? 좀 되게 정갈한 슬픔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정갈한데 그 슬픔의 본질을 핵심을 찔러. 핵심을 찌르고 되게 덤덤해. 근데 진짜 슬퍼. 예를 들어서 흰 약처럼 쓰디쓴 고백들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핏대를 세워 밤새 지르는 고함과도 같다. 귀가 찢길 듯하다. 차디찬 고백이 생피를 흘린다. 입김을 불어 유리창을 닫는다. 나는 우두커니로 확장된다. 우리가 흘린 벙어리 장갑 한 쌍이 보인다. 깍지를 낄 순 없었지만 민면과 민면은 무슨 사한 여인인처럼 더 바랄 게 없는 표정으로 포개어져 있다. 못한 고백들이 정전기가 되어 그 사이로 스며든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흠뻑흠뻑 들린다. 털이 많은 짐승 하나 아랫도리를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간다. 유리창을 한 페이지로 넘긴다. 나는 하얗게 지워진다. 지워진다로 정확해진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휘들도 좀 딥해지고 건드리는 정서도 딥해져서 정말 좋아하는데 시를 처음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섣불리 추천을 하지 못하는 시들이야. 방금 읽은 건 김소연 시인의 눈물이라는 뼈였고 촉진하는 밤에서 조금 읽어주자면 뭘 읽어줄까? 꽃을 두고 오기. 마지막 숙소에 도착합니다. 여행 가방을 열어 아껴온 햇반을 끓는 문에 담급니다. 아껴온 도시락 김을 식탁 위에 꺼냅니다. 젖은 신발과 양말을 라디에이터에 걸쳐둡니다. 잠들 생각이 없었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창턱에 앉아서 창 바깥에 이웃집을 바라보던 자세 그대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밤새 다투던 이웃집 커플에게도 아침이 찾아왔겠지요. 그들이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 끝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한방눈이 밤새 내려 이 집과 저 집 사이를 하얗게 가두고 말았군요. 담장 바깥 렌터카는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문을 열면 어느 정도, 또 문을 닫으면 어느 정도. 눈은 후두둑 떨어지고 와이퍼가 또 반원으로 된 시야를 만들고 그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당신은 잘 돼야 해요. 당신이 잘 돼야 해요. 누군가의 응원이 미잉하듯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고마우나 달갑지만 뵙고 싶은, 소중하게 떨치고 싶은 그런 인사말 같은 것들이 나를 추월해서 앞서가 버릴 때까지 속도를 늦춥니다. 우산을 쓰는 것도 힘이 들어 눈보라를 담았고 도착한 어젯밤에는 외투를 벗고 목도리를 풀고 장갑과 속옷을 빨아두고 뜨거운 욕조물에 몸을 담가보았습니다. 손이 둥둥 떠오를 때에 반지마저 벗었을 때에 수증기처럼 천장에 둥둥 떠올라 보았습니다. 욕실 천장을 열고 더 멀리까지 가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가서 이 꽃다발을 두고 오기. 꽃다발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둡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 찾아왔는데 콧물이 얼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묘비를 찾아오고 있다 하네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태도야. 그러니까 이 슬픔과 상실에 대해서
어떻게 애도해야 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거 같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담담하게 꽃을 그 묘비에 두고 우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뱉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삼키고 눈물을 다 맞고 외투를 벗고 목도리를 풀고 장갑과 속옷을 빨아두고 뜨거운 욕조물에 몸을 담가보고 나는 이 시 속에서 뭔가 누군가를 추모하는 그 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김소연 시인의 촉진하는 밤이었고 죽은 눈을 위한 송가 이희채 시인인데 근데 이희채 시인의 시는 진짜 읽으면 더 우울해지긴 해. 그래서 정말 우울할 때는 난 추천하지 않아. 회문. 빗달길에서 녹은 눈이 쓸려 내려간다. 허수아비처럼 심심한 내새마저도 파문으로 일렁인다. 너는 늘 새롭고 외롭구나. 사이비 진술이어야 하는 명제. 왜 날조되지 않음에도 청춘을 저당 잡히는 것인지 네가 선 갈대밭이 노랗게 온다. 황혼이라는 파국에도 영혼들은 위장되어 버릴까? 평생의 결핍으로 분홍 꽃물을 끼얹은 저물녘 노후. 그러고도 너는 웃을 수 있겠니? 예쁘지 않게 웃을 수 있겠니? 약간 하나하나씩 조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읽고 있으면. 약간 무너져 내리고 싶어. 이런 결들의 시들을 읽으면 그냥 무너지고 한없이 무너지고 싶어. 그냥 망연자실하고 싶고 눈물을 흘리고 싶고 몸에 당신의 일기를 베끼고 바다로 와서 지운다. 내 죽음으로 평생을 슬퍼해야 할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 당신은 말해준 적 없는 말, 모든 걸 씻고 이렇게 당신이 바다에서 눈물을 흘린 게 눈물을 바다의 푸른 계단이 차례로 무너져 내리고 절벽에서 하얀 고통들이 비명 지르며 부서진다. 거품들이 분말처럼 흩어지면 당신이 흘려둔 해시계로 치워지던 안개 도시. 파도는 내 몸에 맞다. 나쁜 말들 뿐이다. 나는 아직 당신에게 내 얼굴의 절반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몇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가? 나는 쓴다.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쓴다. 쓴다고 생각하기 위해 쓴다. 쓴다. 지운다. 약간 그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그 감정이 느껴져. 마지막에 당신은 몇 개의 얼굴을 갖고 있는가? 나는 쓴다.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쓴다. 쓴다고 생각하기 위해 쓴다. 쓴다, 지운다. 이게 되게 나한테는 조금 여운이 남아. 이게 왜 여운이 남는다고 나는 시를 분석하는 방법을 정확히 배우지 않았기에 모르겠는데 엄청 머뭇거리고 계속 이렇게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누군가를 떠올리고 슬픔에 잠기는 어떤 사람이 그려져. 그래서 되게 좀 더 핍해. 그래서 나 진짜 오늘 우울에 담겨야겠다. 나는 오늘은 진짜 심연으로 가고 싶다.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심연으로 가고 싶다. 죽은 놈의 순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날개 완성도. 일단 난 참고로 이 시를 4트 만에 성공을 했어. 4번 만에 내 시가 나한테 와줬어. 정말 고마운데 진짜 일단은 이름부터가 너무 미쳤다고 생각해. 날개 완성도? 난 날개가 없어. 난 날개가 없는데 날개가 없다는 걸 난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날개가 없는 거에 아픔을 느껴. 고통을 느껴. 그래서 날개 환상통이야. 그래서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새라는 그 대상으로 계속 변주를 해. 다양한 새들이 나와. 근데 결국에 소실되는 건 계속 뭔가 어딘가로 소실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벅차오르고 뭐라고 형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남의 고통을 가지고 이렇게 감탄해도 모르겠는데 감탄하면 진짜 쓰레기 같은데 너무 감탄을 하게 돼. 어떻게 글을 이렇게 쓰지라는 생각도 들어. 뭐 어디를 읽어줘야 될까? 여기 우는 사람이 우는 사람에게 얼굴을 기울여 눈물로 당겨주면 첫눈 내린 날 붉은 소매를 뚫고 유령들이 흩어지고 흩어지고 별은 누가 만져주기 전까지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하면 결국 내 몸을 태워 내 두 눈이 씨앗틀 때처럼 밝아지는 것 같고 입을 꺼트리면 천지의 새들이 다 날개를 펼 수도 없을 것 같고 나는 새 소스라치기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서 읽어봐. 그리고 허연시 나는 사실 초창기에 허연시를 읽었어. 내가 시에 한참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을 때 좀 우울해가지고 부러운 거는 검은 피도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50m 내가 원하는 천사 자격과 공터 부른 거는 검은 피 이렇게 4권인데 워낙 다 좋으니까 세상에 남은 일은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멸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곳에서 약해질 시간은 없다. 대멸종이 오는 날까지 강해져야 한다. 영양들은 공작 도시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배운다. 그래서 특별해진다. 더 나쁠 순 없어서 뭐라도 해야 해서 변종이 되는 영양들은 작은 공작 도시를 달린다. 폐차장 무리가 혹시나 있을 미래의 왕을 기다리며 쓰레기산을 넘어간다. 아무튼 시간이 이렇게 원하는 천사 너무 추천하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외 시도 가져왔는데 에밀리 디킨슨 시선집 그다음에 비스와바 심부르카 검은 노래 이거 좋으면 비스와바 심부르카 시선집을 사는 걸 추천해. 참고로 에밀리 디킨슨 이거는 그 습작이라서 제목이 없어. 영혼에 대한 것들을 좋아한다. 영혼에 대한 시를 좋아한다면 에밀리 디킨슨 시를 읽어보는 거 추천해. 진짜 미안. 너무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내가 그 비서버 심부르카 시 하나만 낭독하고 사라질게. 미안. 너무 재밌는 시. 플라톤. 그러니까 왜 석연치 않은 어떤 이유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상적인 존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를 그만두었다. 영원히 지속하고 또 지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서 파내고 빛에서 다듬어진 상태로 세상 저편에 존재하는 꿈결 같은 자신의 정원에서 그는 물질이라는 그릇된 조합에서
도대체 무슨 전율을 찾으려 했을까? 모방하는 자들, 서투른 자들, 불운한 자들, 영혼에 대한 전망을 상실한 자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 뒤에도 이어지는데 내가 그거는 찾아서 읽어. 진짜 아니 이렇게까지 시간이 이렇게 40분이나 나올 줄 몰랐어. 그럼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난 편집하는 거 모르니까. 진짜 무책임하게 미안. 안녕, 나는 가볼게. 즐거운 설날 보내. 다음에는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돌아와 보도록 노력은 할게. 안녕.